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아체육론을 강의를 맡은 성윤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유아체육론 여러분들은 조금 특수한 분야죠. 그래서 유소년,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큰 개념에서 보면은 공부하시는 방향, 과연 그러면은 성인, 유소년이 어떻게 다르신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소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잊고 지냈던 또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성인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유소년을 너무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 유소년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 이전에 평균이 60점이죠. 근데 유아체육론 같은 경우에는 65점에서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유아체육론은 사실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체육지도사 공부하시면 심리학, 윤리, 그리고 사회 이런 거 다 배우시잖아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인과의 차이점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학문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에서 점점점 문제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은 서구권 사회에서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오고 있는 이론들이라든지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100% 유아체육론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전부 다 외우신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기보다는 오답을 제거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제 그 요령은 기출문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제 비율 섹션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고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분량은 첫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번에 여러분들이 이해, 유소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를 했으면은 성인과 어떤 다른 식으로 체육, 스포츠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머리에 가지고 가셔야지만 문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네, 이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개념, 생후 1년부터 6세까지. 근데 이게 보통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나이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아, 아동, 그리고 청소년 이러는 게 명확한 개념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유아 체육론이잖아요. 그럼 유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를 법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유아교육법입니다. 여기에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까지라고 명확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외우시는 거고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에게 스포츠를 지도한다. 그럼 그럼 이번에 소년은 뭘까요? 소년. 소년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요즘 뭐 촉법 소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근데 법적으로 다루는 나이들이 조금씩 달라요. 촉법 소년이 다루는 것도 다르고 비행 소년에서 소년 나이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유소년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스포츠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특징, 영아기 반사. 제가 전부 다 읽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시적 반사와 자세 반사, 이동 반사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원시적 반사,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 반사,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동 반사, 이동하기 위한 반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세 가지가 여기에 짜자작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시적 반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쭉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 있죠. 어렵지 않은 단어들. 이런 거는 이름과 어떤 행동인지를 보시면 되고, 이런 바로 연상되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원시적 반사에는 이게 있다는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 반사도 똑같습니다.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것, 낙하반사, 머리신체, 일치반사, 제목과 내용을 이해하세요. 암기할 건 오로지 자세 반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 어떤 반사가 있냐 중요합니다. 이동 반사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따른 특징,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게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소년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출생 후부터 2주에서 4주는 사실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오더라,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신체의 4분의 1 차지하고 뼈가 유연. 여러분들 아마 의사도 이건 배우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전 교재에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데 새롭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저희가 그냥 썼을 뿐입니다. 이걸 외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 알아야 할 건 미성숙 단계, 급격한 발달, 성장 속도가 줄어듦, 신체의 움직이 발달함, 이런 키워드를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유아기 인지적 특징, 그리고 정서적 특징. 유아기에는 어떤 사물 또는 행동, 태도를 어떤 식으로 인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6가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 2개 이상을 고려하지 못함, 보존 개념, 유목 포함, 서열화,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유아기 정서적 특징, 자기중심적, 부끄러움, 자의식,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이런 인지적
특징과 정서적 특징이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키워드들 명확히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징을 알았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그래서 언어하고 기억이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대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아까 2개 이상을 고려를 못한다고 했죠.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이런 특징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더라. 이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서 발달 똑같습니다. 아까 정서적 특징이 있었죠. 이것들이 과연 출생부터 그 이후까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는지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개념이 1차 정서, 출생 때는 1차 정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정서가 1차 정서입니다. 그러면 뒤에 2차 정서가 있겠죠. 2차 정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 있으면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관찰한 아이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매칭이 되실 겁니다. 유아기의 정서에는 1차 정서와 2차 정서가 있어요. 1차 정서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만으로 정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서가 있대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정서입니다. 2차 정서는 살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1차 정서 이후에 나타나는 얼굴 표정, 아까는 얼굴 표정만으로 봤는데 이제 표정뿐만 아니라 신체의 동작이나 자세를 보여준대요. 이제 남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울거나 부모가 화를 내면은 이걸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남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성, 나, 너, 우리, 공동체 점점 발달을 하겠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더라 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 발달, 근육도 발달하고 신경과 근육이 증가하고 운동 능력이 발달하죠. 그리고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키워드들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신장, 체중, 근육이 꾸준히 증가하겠죠. 당연히 사람의 성장 속도가 정해져 있듯이.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운동이 발달을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이런 운동신경이 발달했는지 쭉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람 이름 나왔네요. 사람 이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명확히 외우시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요. 이 갤러유의 기본 움직임 발달 단계에는 총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4단계는 뭐고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확률이 높은 것들, 기본 움직임 단계,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기초적 운동 단계가 기본적 움직임 단계입니다. 거기에는 시작 단계와 초보 단계와 성숙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기존에 있던 갤러유의 운동 발달에서 좀 더 확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틀리는 문제예요. 틀리는 문제. 하지만 우리가 이 유소년을 이해한다면은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는 뭐 이렇고 초보 단계선 이렇고 성숙 단계선 이렇더라. 그리고 전문적 운동 단계도 23년에 새로 확장된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1단계는 뭐다, 2단계는 뭐다, 3단계는 뭐다, 4단계는 뭐다, 5단계는 뭐다 라고 나왔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본 움직임 단계 이후에는 전문적 운동 단계를 얘네들이 거치더라. 그건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 그래서 더 복잡한 활동에 응용되어 세련되고 복잡한 활동을 하더라. 그리고 적용. 그래서 얘네들이 학습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운동 기술의 발달, 특정한 목적, 재미 또는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웃으니까 웃어서, 아니면 배고파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의적, 내 의지예요. 내 의지. 내 의지를 가지면서부터 운동 능력이 운동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움직여야 되겠죠. 또 피아제, 굉장히 어려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이런 식의 발달 단계를 보인대요. 그래서 여기서 추구해야 될 거, 핵심 팁은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4단계는 뭐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특징까지 물어보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속속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65에서 70점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쭉 보시고요. 계제, 성숙주의, 중요한 말, 정해진 순서. 아까도 정해진 순서 나왔었죠. 정해진 순서, 예정된 시간표, 성장 모형, 이런 포인트를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3개의 수준과 6단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수준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 3단계에 대한 내용과 단계가 있어요. 이건 이해한다기보다는 분류를 아셔야 돼요. 분류를. 더 나아가서는 단계의 이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파튼, 사회적 놀이. 놀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참여. 그래서 뭔가 흥미로운 행동을 하면은 보기만 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서서히 말도 걸기 시작해. 그러더니 혼자 놀고 또리와 같이 놀고 이런 순서대로 놀이가 유아기에게 특징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심리사회 발달 단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똑같습니다. 여기 나이는 사실 별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얘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청소년기, 생식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라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가치가 갈등하길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쭉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암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프로이트
성장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릭슨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하고 에릭슨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런 이름의 차이들이 보이더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글은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또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학습이 이루어진대요. 아이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스스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이 포인트. 1단계에서 4단계.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의를 유지하고 그걸 행동하고 그걸 더 재밌게 하기 위해 동기부여까지 해야 된다라는 순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아기 건강과 신체 건강 요인. 그래서 특징, 질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영양 섭취 잘해야 되고 휴식 잘해야 되고 위생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해줘야 된다. 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기 신체 건강 요인 여기 나왔죠? 영양, 수면, 운동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신체 기능, 신경 기능, 순환, 호흡 기능, 근기능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 성인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 맥박수는 성인보다 높고 호흡수도 성인보다 높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성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3년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신개념들이 도입이 돼요. 이런 신개념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사실 처음 나오는 문제, 기존에 아무런 교재에도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형태, 이런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이 별을 바라보느냐,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전체 부분보다는 부분, 멈춰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거, 흑백보다 칼라, 직선보다 곡선, 이런 걸 선호한대요. 얘네들은 이 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지각을 할까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청소년 활동 지침, 이 뒤에도 아마 나와 있을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 어떻게 출자됐느냐? 합계 60분, 중증도 혹은 격렬한 강도, 유산소 활동, 주 3회,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활동적인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건 다 좋은 말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산소 60분 이상, 근력 강화도 60분 이상, 주 3회, 뼈 강화 운동도 60분, 주 3회,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보기에서 동일한 유형의 반사나 반응은, 그래서 제가 원시적 반사, 그리고 자세 반사, 그리고 이동 반사, 이 3개가 있다고 했죠. 원시 반사에 뭐가 있느냐? 자세 반사에는 뭐가 있느냐? 이동 반사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외우시라고 했죠. 그걸 외우셔야 이 문제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봤더니 기기, 걷기, 수영이
이동이에요, 이동. 이동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푸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한 50% 정도는 한 50%가 아니네요. 이건 무조건 맞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전 조작기래요. 직관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태도.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감각적 반사 운동을 하면 쭉 읽다 보니 숨겨진 대상을 자꾸 보이지 않는 위치를 이동한대. 아이들은 직접 보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개념, 오답을 찾는 과정이고요. 순서와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 자신의 관점은 없죠. 자아중심적. 그래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죠. 논리적인 추론. 전조작기에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대충 감으로 어떻게 보면 요령이죠. 요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